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r overwhelming impression. overwhelming은 압도적인 이런 뜻이죠. 우리의 압도적인 어떤 인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인상인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콤마가 나왔죠. 콤마가 나왔고 이 콤마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콤마 부분은 삽입구임을 알 수 있죠. 삽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책만 가지고 영문법을 공부하면은 이런 삽입구들은 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overwhelming impression 부분이 주어이라는 건 주어인 건 알 수 있죠. 주어이면 동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통째로 드러내도 하등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삽입구가 왜 있냐 하면은 칼 세이건이 이 글을 쓰면서 물론 이제 객관적인 과학서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을 씁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쓰면서도 그 객관적인 내용 안에 자신의 생각들을 첨언하는 거죠. 이 컴마를 통해서 지금 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압도적인 인상을 좁혀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은하가 가운데 그 벌즈라는 거대한 하얗다기보다는 이제 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선 팔들이 있죠. 우리 은하는 이렇게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3만 광년 거리에 우리 태양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얼마나 이게 거대하고 장관이겠습니까? 이게 10만 광년에 거의 뭐 몇천억 개의 별들이 여기에 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관인데 칼 세이건 생각에는 그냥 단지 even between the spiral arm, 이 스파이럴 암들만 봐도 우리를 압도하는 인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동사 of stars streaming by us. 이때 by는 우리 곁이겠죠. 우리 은하가 여기 있고 이 안에 이 팔 하나에도 뭐 수천억은 좀 심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우리 태양과 함께 같이 회전을 하고 있죠. 이걸 지금 자, 별들의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곁을 그 별들의 흐름이 있다. 우리를 압도하는 흐름이 있다. 우리의 인상, 우리가 이 흐름을 실제로 우리가 우주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이걸? 그렇게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a vast array of exquisitely self-luminous stars. 자, 굉장히 넓게 array는 이제 정렬되어 있는 거죠. 차곡차곡 이렇게 줄지어서 정렬되어 있다. 이 별들이 떠가는 걸 이제 array로 표현한 거예요. 줄줄이 떠가고 있고 그 exquisitely는 이거 매우 아름답다, 그런 뜻이죠. 그런 부사이고 self-luminous stars. 자, 별만이 우주에서 스스로 빛을 내죠. 물론 블랙홀 같은 경우도 이제 빛을 내긴 하지만 그건 이제 간접적인 빛이지 스스로 이제 핵 융합 반응에 의한 빛을 내는 건 우주에서 이제 별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별들의 광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some as flimsy. 자, 그 중에 일부겠죠. 이 별들 중에 어떤 것들은 as flimsy, 매우 연약하다. 아직까지 모르죠, 왜 연약한지. as a soap bubble, 비누 거품이죠. 비누 거품만큼 연약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so large, 연약하지만 굉장히 크대요. that they could contain, 자, 뭔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they는 앞에 말하는 some을 말하는 거죠. 10,000 suns. 자, 이거 그냥 별이죠, 별.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을 자, 10,000개, 10,000 개의 별들을 포함할 정도로 거대한 어떤 연약하지만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별이 있는데 굉장히 큰 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 trillion Earths. 이 안에는 별 같은 경우에 이제 1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지구 같으면은 뭐 이제 1조 개 이상을 밀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별.
하지만 플림지, 비누 거품처럼 플림지한 별, 이게 뭘까요? 적색 거성이죠. 적색 거성은 어차피 태양 정도 규모의 별도 이제 50억 년이, 나머지 50억 년이 지나면 적색 거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태양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태양이 갖고 있는 그 밀도는 굉장히 낮아지죠. 크기가 커지는 것에 반비례해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지구 궤도를 이제 지구 궤도라고 할 때 지구 궤도를 넘어서는 크기가 되죠. 거의 화성 궤도에 이를 정도로 이 태양은 급격히 이제 거대하게 팽창을 하죠. 이 상태를 지금 표현한 거죠. 어떤 적색 거성이라고 이제 레드 자이언트라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레드 자이언트는 as flimsy as a soap bubble and so large that they could contain 포함합니다. 10,000 suns or a trillion earths.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은하 전체를 묘사하고 싶어 하지만 인간이 이 은하 전체를 묘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은하의 팔만 갖고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별들이 흘러가고 그 별들 중에는 1만 배 크기의 태양의 1만 배 크기의 붉은 별들도 같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But there is a continuous gradation. gradation은 이게 뭔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느낌이죠. 계속 여기 continuous가 있네요. continuous gradation. 끊어지지 않고 뭔가가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There is 있습니다. From triple systems. 자, 트리플은 이제 별이 3개. 보통 이제 지금 천문학 책에서는 시스템즈를 이제 어떤 항성계를 의미할 때 보통 시스템스라고 씁니다. 트리플 시스템스 하면 별 3개가 서로 상호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주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양이 유일한 어떤 항성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은 혼자 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성 같은 경우 태양이,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낼 뻔했죠. 만약에 목성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어떤 별이 회전하는, 공전하는 형태가 되죠. 하지만 태양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죠. 목성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이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물론 이 도는 범위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무게비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태양이 움직이는, 목성이 돌 때 움직이는 비율은 대략 한 90분의 1 정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목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태양은 제자리, 훨씬 짧은 거리를 한 바퀴 돌겠죠. 아무튼 이런 경우는 이제 연성계라고 합니다. 연성계. 그런데 보통 이런 연성계가 흔하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그래서 트리플 시스템도 있고, 그리고 through loose clusters, 뭔가 좀 그렇게 성긴 클러스터, 어떤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클러스터는 이제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3개 이상. few dozen, 연화무게죠. 12개 정도니까 12개 이상 되는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 거죠. 3개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연화무게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별들이 있고, to 어디까지? Great global clusters. 글로벌 클러스터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들이 있다. 그래서 작은 3개부터 연화무게부터 수천 개겠죠. 지금 여기서는 리플랜던트군요. 리스플랜던트. 잘못 읽었네요. 스플랜던트는 뭐냐면 뭔가 빛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resplendent with a million suns. 자, 1만 개의 태양이 빛을 내는 그런 거대한 글로벌 클러스터도 있다란 뜻이죠. 이게 지금 continuous gradation의
설명입니다. 작은 것부터 1만 개에 이르는 별들의 그런 모임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지우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The Milky Way는 contains, 우리 은하죠. 밀키웨이는 contains some 400 billion stars. 자, 이게 10억이죠. 그 다음에 100억, 1000억, 그러니까 대략 4천억이죠. 4천억 개의 별을 거느리고 있는 게 우리 밀키웨이입니다. 우리의 은하는 contains, 포함합니다. 약 4천억 개의 별들을 of all sorts, 모든 종류가 moving,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은하의 중심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with a complex, 복잡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orderly, 질서정연하게 우아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운동 상태는, 이 별들의 은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운동 상태는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말이겠죠. Of all the stars, 이 모든 별들은 별들 중에 inhabitant, 거주하는 사람이죠. Of Earth, 지구에 거주하는 사람. 그냥 쉽게 말해 이제 지구인이라고 합시다. 지구인은 알고 있습니다. Close up, 가장 가까이. So far, 지금까지는 뭐 한 개 알고 있죠. 뭡니까 이게? 태양이죠, 바로. 우리 태양만 알고 있죠. 우리 지구인이 지금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은 태양이죠. 지금 뭐 태양 가까이 파커라는 그 유진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딴 우주선이죠. 그 파커가 태양을 지금 관측하고 있죠. 그 태양을 관측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겁니다. 별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대략적인 별들의 평균 거리는 4광년 정도 되죠. 4광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별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죠. 너무나 별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칼 세건의 이 커스머스는 보시면은 이분이 굉장히 글을 잘 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시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을 지구인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구인이라고 하지 않고 지구에 사는 어떤 거주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마치 관찰자의 입장, 외계인이 지구인을 관찰하고 쓴 어떤 일지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close up,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지구인들은 so far,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 굉장히 호의적인 외계인인 거죠. 이 지구인이 그러니까 스스로 진화를 해서 우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좀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그런 지구인의 모습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외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직 하나만 알고 있다. 결국 무슨 말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태양들을 탐사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호의적인, 희망적인 느낌의 문장이죠.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Only, slowly. 자, only를 보통 우리가 사전에서는 뭐 유일 혹은 뭐 단지 이렇게 읽는데, 이 정확한 1:1 대응되는, 자, 우리가 사전을 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할 때, 특히 한영사전입니다. 영영사전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한영사전을 갖고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유일 단지라고 이거를 치환을 해버리면은, 자, 유일하게 혹은 단지 slowly, 느립니다. do we 합니다. 우리는 teach ourselves. 자, 우리 스스로를 가리킨다. 이건 뭐죠? 깨닫다란 뜻이죠. 자, 느리지만 우리는 매우 느리지만 깨닫습니다. The cosmos를, 그 우주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Do we teach ourselves the cosmos,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러니까 이 only는 어떤 느낌이나 개념적으로 봤을 때 slowly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거지, 이걸 유일하게
유일하게 느리다 혹은 단지 느리게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 글을 영미인들이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한영사전에 혹은 영안사전에 있는 이 only에 대한 설명 이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은 only를 한국말로 1:1 대응하게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사전을 혹은 영안사전을 쓰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영미인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려면 only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lowly를 강조하는 느낌. 그럼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은 굉장히 느리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 but이나 although 없지만 굉장히 느리지만 왜냐하면 슬로우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주를 우리 스스로 지금 느리지만 결국은 이게 낫겠네요.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only를. 그러니까 only를 한국어 사전에 있는 유일 혹은 단지란 개념으로는 실질적으로 칼 세이건이 썼던 그 느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하나 보죠. Perhaps 어쩌면 many stars 많은 별들은 have planetary systems. 자, 행성계죠. planetary system. 행성계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perhaps가 있으면 이 동사는 갖고 있다가 아니라 may have와 같은 의미로 읽어야겠죠. perhaps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erhaps가 있는데 그냥 얘를 어쩌면 이걸로 읽고 여기를 그냥 일반 동사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읽어버리면 반쪽짜리 해석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해석이 아니라 반쪽짜리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이라고 읽었으면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읽어야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많은 별들은 행성계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Rather like our one. 자, 우리처럼 rather like는 이쪽 방향에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태양계죠. 우리 태양계처럼 이 글을 보고 좀 약간 좀 놀랐는데 왜 놀랐냐 하면은 이 책이 1980년도에 쓰여진 책이죠. 그때 작성된 다큐멘터리에 칼 세이건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198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하늘에 내리는 빗방울보다도 많은 별들을 관측하면서도 여기에 행성이 있다는 이런 플래네타리 시스템이 있다는 추측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금 어쩌면이라고 했죠. 무지무지하게 조심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별들만 있다고 처음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과학적인 접근인 거죠.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행성은 여기에. 그러니까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행성 이 플래네타리 시스템을 발견을 해냈죠. 발견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대충 모든 별들은 행성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980년대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없을 때는 마치 그거죠. 갈릴레이가 목성계를 관측하고 목성에 있는 목성의 그 대표적인 4개의 행성 있죠. 이오, 가니메데, 칼리스토, 에우로파 뭐 이런 식으로 이 4개의 위성을 발견하고 사실상 천동설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천동설이 맞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학설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를 반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박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천동설은 어떤 특정 종교가 굉장히 잘 이용해 먹었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과학을 1000년 이상 후퇴시킵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천동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천동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그런 증오를 가지고 이 천동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관측을 통해서 이 천동설이 틀렸음을 증명해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종교는 살아남았어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좀 아이러니죠. 뭐 종교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일단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은 1980년대 별이 행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쓸 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칼 세이건이 이 부분을 확신 있게 쓰지 못한 거죠. 어쩌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이미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태양계가 대략 뭐 9개 위성을, 태양 하나가 9개의 위성을 갖고 있다는 이 관측 사실을 가지고도 부족했던 거죠. 칼 세이건한테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성계가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4천억 개의 별들을 갖고 있죠. 우리 은하는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4천억 개가 10개씩 행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4조 개의 어떤 inhabitant place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터전이 한 개 은하에만 4조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싫어할 만하죠. 이런 식의 접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세이건은 일단 이거를 확신하지 않고 펄랍스란 말로 굉장히 겸손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이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삭제할 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